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북한 군인이 1년에 실탄 사격을 몇 발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북한군은 빡세게 훈련받고 김정은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결사항전의 군대다. 우크라이나에서 자폭 공격까지 했으니까 이건 겁나야 정상 아니냐. 근데 여기서 질문 2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체제에 충성하는 군인들이 러시아 전선에서 포로로 잡히자마자 고작 2주 만에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고 한 건 왜입니까? 자폭까지 한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군인들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간 사실조차 왜 몰랐습니까? 죽고 나서야 알려줘도 되는 구조라면 이건 군대입니까? 아니면 뭔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오늘 이 이야기 3층으로 내려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이미지, 그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이게 한반도 안보에 진짜 어떤 의미인지까지 답부터 하나 드릴게요. 북한 군인의 연간 실탄 사격 횟수는 3발입니다. 1년에 딱 3발. 뉴스에서 북한 자폭 공격이니 결사항전이니 이런 단어를 쓸 때 정작 그 군인들이 왜 자폭하는지 구조를 짚은 보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겁을 주는 데는 관심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북한을 무서워 보이게 만들면 시청률은 나오니까요. 특히 보수 진영 매체에서 안보 위기를 띄울 때 이 프레임이 반복됩니다. 북한군 무섭다, 자폭한다, 우리 군대는 해이하다. 이 3문장을 한 세트로 돌리면 공포 마케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안보 분석이라고 포장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단순한 남북 군사력 비교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자기 군인조차 속여야 유지되는 구조. 그 민낯의 문제예요. 밖에서 보면 무섭게 서 있는 허수아비인데 가까이 가보면 지프로 채워진 빈 껍데기입니다. 표면, 동기, 결과. 이 3층을 오늘 전부 까겠습니다. 탈북민 출신 안보 강사 한송희 씨의 직접 증언으로 훈련 실태부터 들어갑니다. 북한군 훈련은 1기와 2기로 나뉘는데요. 동기 훈련이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 하기 훈련이 7월에서 8월 사이 한 달 정도입니다. 합쳐봐야 1년에 5개월이에요. 나머지 7개월은 뭘 하느냐? 전부 부업입니다. 건설 현장에 끌려가고 농사 짓고 벌목하고 광산에 들어갑니다. 군인이 총 들고 사격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삽 들고 공사판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짓고 도로 깔고 수확철에는 농촌에 동원됩니다. 이걸 군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군복 입은 강제 노동자예요. 따져보면 북한 인민군의 실체적 기능은 전투력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무상 노동력 확보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군대는 전쟁 도구가 아니라 무료 건설 인력이에요. 10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그 100만 명이 7개월간 삽을 들고 있으면 그건 100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100만 명의 노동대입니다. 군대가 아니라 김정은의 건설회사예요. 숫자가 큰 게 전투력이 강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격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송희 씨가 해병대 1사단 수색대에서 안보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1년에 사격 몇 발 하십니까?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답은 셀 수 없이 많다. 해병 수색대 같은 곳은 하루에도 몇천 발을 쏩니다. 저녁 때까지 계속 쏜다고 해요. 한송희 씨가 그래서 물었어요. 북한 군인은 몇 발인 줄 아세요? 3발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도 안 믿었대요.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3발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3발 다 관역에 맞춰야 합니다. 못 맞추면 처벌이에요. 총알이 아까워서 처벌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 여군 특수부대 앞에서 폼을 잡고 사격 시범 보고 하잖아요. 한송희 씨에 따르면 이건 김주의 등장 이후에 여성의 입지를 보여주려고 외부용으로 연출한 장면이지 실질적인 전투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기강 문제로 넘어가면 이건 훈련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북한 군대 안에 있는 젊은 세대가 누구냐면 장마당 세대예요.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가 배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세대입니다. 배급이 끊기고 이웃이 굶어 죽는 걸 보면서 자란 사람들한테 위대한 수령님 만세가 먹히겠습니까? 노동당에 목숨 걸던 세대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남은 건 한류 드라마가 스며든 세대입니다. 김부자에 대한 충성도가 나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한송희 씨의 증언이에요. 북한 군인들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정치 사상 교육.
김씨 일가 체제 공부. 근데 요즘은 그것조차 안 먹힌답니다. 한류 드라마에서 본 대한민국 사회랑 자기들 현실을 비교하니까 아무리 세뇌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 이 한류 단속에 공개 처형까지 동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총이 아니라 드라마가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국산 USB와 SD카드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드라마를 사서 보는 거예요. 단속반이 돌아다녀도 숨기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어요. 이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해결 못하는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의무 복무 기간도 짚어야 해요. 일반 병종이 10년입니다. 특수병종은 13년이에요. 여자는 2015년부터 의무제로 바뀌어서 5년에서 6년, 10년 동안 휴가가 없습니다. 부모 얼굴 한번 못 봐요. 한송이 씨 친구 중에 여군 갔다가 탈영해서 돌아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유가 너무 배가 고파서였대요. 돌아왔을 때 해골바가지처럼 말라 있어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 닭곰탕이랑 삼계탕을 만들어 먹였다고 합니다. 여군 출신들한테 군 생활이 어땠냐고 물으면 상급자들이 엄청 괴롭히고 보급이 안 돼서 밥이 너무 적다고 해요. 눈만 감으면 집에서 감자 먹던 생각이 나고 눈 뜨면 먹을 생각, 감으면 먹을 생각뿐이래요. 한송이 씨 고향이 대탄인데 거기 왕감자로 유명한 곳이에요. 쌀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감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한창 예뻐져야 할 나이에 햇볕 아래서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피부가 완전히 상해서 노안이 돼 있고 선크림 같은 건 당연히 없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 3년이 지나야 겨우 얼굴이 핀다고 합니다. 전역하면 할 줄 아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다. 명령하고 뒤로 돌아 이런 것만 할 줄 안다. 며느리감으로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전역하고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는 군기가 들어있는데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얼빠진 놈아 정신 차려라. 여기 사회야. 이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더래요. 북한에서 군대 갔다 온 건 자부심이 아니에요. 청춘을 통째로 빼앗긴 거예요. 남자는 10년, 여자도 5, 6년 완전 노역이에요. 대한민국은 18개월이잖아요. 북한은 그 몇 배를 복무하고도 돌아오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직업 보장도 없고 연금도 없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한송이 씨가 단언하더라고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오지 보내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군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국군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북한군 약하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끝. 이게 가장 편한 결론이에요. 일반 보도에서도 여기서 끊습니다. 북한군 실택 가는 데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뭐가 진짜 위험한 건지 이 약한 군대가 어떤 방식으로 위협이 되는지는 안 다뤄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가장 무서운 층을 놓치게 됩니다. 약한 군대가 진짜 무서운 건 약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자폭 공격의 진짜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왜 자폭합니까? 체제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라고요? 한송이 씨가 이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차피 죽습니다. 돌아가도 죽고 도망쳐도 죽어요. 탈영하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연좌제로 끝나요. 이럴 바에 차라리 죽어서 영웅이라도 되면 가족이 평양에서 살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죽으면 가족이 산다. 뒤로 가면 가족도 같이 끝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생존 방정식이에요. 충성처럼 보이는 건 사실 감금구조 안에서의 합리적 계산입니다. 강제된 환경에서 가장 덜 나쁜 결과를 고르는 것뿐이에요. 증거가 바로 나옵니다. 자폭한다던 군인이 포로로 잡히자마자 2주 만에 대한민국에 온다고 했어요. 아니, 자폭하는 사람이 왜 한국에 오겠다고 합니까? 그냥 자폭을 해야지. 근데 포로로 잡히는 순간 등 뒤에 서 있던 칼이 사라진 겁니다. 감시가 없어지니까 선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실 하나가 북한 체제가 선전하는 군인 충성도의 본질을 전부 해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러시아 참전 북한 군인들한테 몰핀을 투여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마약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양귀비 농사를 국가 차원에서 지었거든요. 군대 안에서도 재배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들한테 마약을 놔서 공포를 없애고 돌격시키겠다는 계획이 수십 년 전부터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약을 맞으면 고통도 공포도 사라지거든요. 총을 맞아도 계속 뛰어오는 겁니다. 자기 군인을 전투원이 아니라 전비대로 만드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 좀비로 전선에 밀어넣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기 군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체제의 설계도예요. 이런 구조를 만든 나라가 군인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군인들은 자기가 전쟁터에 간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외국에 돈 벌러 나간다고 속여서 데리고 나간 겁니다. 도착하고 나서야 전쟁이라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송이 씨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울었다고 해요. 어린애들이 뭘 알겠냐고. 뭣도 모르는 애들을 총알바디로 내보내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은 김정은 체제가 전부 가져가는 거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부모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알려줘도 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아들의 생사를 모르는 상태로 몇 달씩 지내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떻게 북한 안에 퍼졌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화를 해서 너네 군인들 러시아 갔다고 알려줬더니 그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 시작하니까 김정은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때야 공식 발표를 합니다. 밖에서 진실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북한 체제의 생존 조건은 정보 차단인데 탈북민 한 사람의 전화 한 통에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체제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한송이 씨 표현으로는 피값이에요. 20살도 안 된 어린 군인들 피로 번 돈을 김정은 일가가 호의호식 하는데 쓰는 겁니다. 군인 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갑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안 알려주면서 돈은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장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대장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 있는데 북한에서 대대장이면 중령급이에요. 이 사람이 20년 넘게 복무하면서 받은 월급이 5,400원이었대요. 시장에서 쌀 1kg가 8,000원이었으니까 월급으로 쌀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을 나라에 바친 중령급 장교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쌀 1kg도 안 되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중령이면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이 보장됩니다. 연금도 있고 사회적 대우도 받아요. 거기선 대장을 해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대대장은 전역하고 몇 달 만에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꽃제비가 된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까지 와서 지금은 안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부대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어떠냐면 안 믿는데요.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장교한테 쌀값도 안 주는 체제가 일반 병사한테는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군 문제는 한층 더 어둡습니다. 전역할 때 노동당 당증이 없으면 사회에서 바보 취급을 받아요. 당증을 받으려면 특별한 공을 세워야 하는데 불이 났을 때 김부자 초상화를 구해낸다든지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 지도원한테 몸을 바치는 거예요. 한송이 씨 말로는 기본이래요. 스스럼 없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남자 부대에 여성 소대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정치 지도원이 남자거든요. 당증을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바쳐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임신이라도 되면 불명예 전역이에요. 강제 낙태를 당합니다. 한송이 씨 학교 선배 중에 실제로 이 일을 겪은 사람이 있었고 그 아버지가 정치지도원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었대요. 딸을 군대에 보내면서 부모들이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자가 군대에 간다고 하면 다들 임신을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된다고 해요. 큰일 나니까요. 이건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설계된 착취 구조예요.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이런 구조적 실태가 제대로 다뤄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충성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사육장을 생각해 보세요. 소를 가두고 사상이라는 사료를 먹이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때가 되면 도살장으로 보냅니다. 소가 저항 안 하는 게 주인을 사랑해서입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울타리 안에서 고개 숙이고 먹이 먹는 게 충성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북한 군대가 정확히 이 구조예요. 군인 개개인의 의지는 설계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충성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삼국지에서 조조의 병사들이 돌진한 이유가 충성심이었습니까?
앞에는 적이 있고 뒤에는 감시의 칼이 버티고 있으니까 싸운 겁니다. 그 칼이 사라지는 순간 전부 흩어졌어요.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한 뒤에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유가 갑자기 충성심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감시 구조가 무너지니까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북한 군인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포로로 잡히는 순간 등 뒤에 칼이 사라지니까 바로 한국행을 택한 거예요. 충성도의 본질이 여기서 전부 드러납니다. 그러면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은 어떻습니까? 군인들 본인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 안 한대요. 제발 내가 복무하는 동안만은 전쟁이 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소원이래요. 전쟁하면 서로한테 좋을 게 없고 내 목숨 바치고 싶지 않다. 한송이 씨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도발은 가능하다. 장기전은 꿈도 못 꾼다. 1년에 3발 쏘고 7개월을 공사판에서 보내고 배가 고파서 감자 생각밖에 못하는 군대가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대규모 병력을 내세워도 그 병력의 실질 전투 준비 상태를 따져보면 이건 종이 위에 숫자일 뿐이에요. 다만 마약 재고가 있어서 유사시 전비대를 만들 수는 있어요. 첫 번째 파도는 무섭습니다. 마약에 취한 인간들이 밀려오는 건 분명히 공포예요. 고통을 모르고 공포를 모르니까 총을 맞아도 멈추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건 딱 한 번이에요. 마약이 빠지면 끝입니다. 후속 보급도 병참도 교대 전력도 없는 한 방짜리 구조입니다. 첫 충격파가 끝나면 그 뒤는 텅 비어 있어요. 반면에 대한민국 국군은 어떻습니까? 한송이 씨가 해병대 1사단 수색대에서 느낀 게 군인들의 각이 딱 잡혀 있고 질문 하나하나가 날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주일석 사령관님하고 간부들 앞에서 강연했을 때 굉장히 든든했다고 합니다. 일선 부대를 가봐도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요. 한송이 씨가 탈북민으로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군이 있으니까 나 같은 탈북자도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구나 이거였대요. 북한에서 겪은 군대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3단봉이니 근무 시간이니 군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한송이 씨 표현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배불러서 불평불만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 할 시간에 지들이 가서 군사 복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부추기는 아버지들을 전부 다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군대 보내놓고 설장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데 한송이 씨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훨씬 건강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1년에 몇 발 쏘는지 3발이었죠. 근데 지금 보이는 건 총알 숫자가 아닙니다. 3발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건 이 체제가 자기 군인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알을 주면 쏠까봐 안 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 그 기술로 뭘 할까봐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군인한테 총알도 못 주는 구조, 속여야 전쟁터에 보낼 수 있는 구조, 장교한테 쌀 1kg 살 월급도 못 주는 구조, 여군한테 몸을 바치라 하는 구조, 이 전부가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북한군이 정말 그렇게 강한가 의심했던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장마당 세대의 충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북민 전화 한 통에 이 러시아 파병이 폭로되면서 북한 내부가 뒤집어진 걸 보셨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진실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쿠데타 같은 극적인 반란이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균열입니다. 한류 드라마 한 편이 3, 10년보다 강하다는 걸 김정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형까지 동원해서 단속하는 건데 그래도 안 막히고 있잖아요. USB 하나, SD카드 하나가 100만 대군의 충성도보다 체제에 더 위험한 겁니다. 무기가 아니라 정보가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균열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건 아마 김정은 본인도 모를 겁니다.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파도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하지만 실체를 알면 공포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군의 위협은 규모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에 있고 그 예측 불가능성마저도 구조적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오늘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